저는 2002년 월드컵을 보러 한국에 왔었죠. 그때 저는 그 남자와 너무 행복했어요. 함께 축구를 보며 서울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붉은 악마가 되어 함성을 지르던 그때가 너무 생각나요. 그와는 불과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했죠. 그가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초보적인 한국어 실력을 곁들여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저의 딸과 한국에 왔어요. 신촌 거리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에요. 민성 씨.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제니예요. 남편과 딸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죠. 언제 딸이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맨날 K-팝 노래를 듣는다고 아주 난리죠. 딸 에벌린의 방에 가면 온통 K-팝 가수들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저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한때에 저도 한국에 정말 빠져 지낸 적이 있었죠. 제 가족들은 저의 과거를 아주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진하게 만나던 한국 남자도 있었죠.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버렸지만요. 제 나이도 50대가 되었네요. 제 딸이 벌써 제가 한국에 있을 무렵에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참 세월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운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추억이 많기도 해요. 벌써 제가 우리 딸 에벌린 정도의 나이였을 때의 일이죠. 한국에서는 월드컵 경기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월드컵 때문에 한국에 간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를 뽑는다는 소식에 주변 친구들이 한국으로 많이 떠날 때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를 했어요. 한국이라는 생소한 나라에 와서 처음 만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낼수록 한국에 빠져들었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만날 수 없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온 원어민 강사 친구들과 소주도 자주 마시고 떡볶이나 순대도 먹었죠. 말도 안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문화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기자기한 전통 건물들도 신비로웠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를 만났죠. 민성 씨는 젊고 너무 잘생긴 남자였어요.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 신촌역에서 저는 여러 인파 사이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재미있었어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 뜨거운 열기와 함성 또한 목소리로 신나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단합해서 무언가를 응원하거나 함께 모여서 단체로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제 옆에 남자는 굉장히 젠틀하고 친절했어요. 처음에 어깨동무를 하고 응원에 푹 빠질 때에 저에게 나름대로의 영어를 사용하면서 함께 응원하자고 말을 걸더라고요. 저도 웃음으로 화답했죠. 그렇게 저는 그와 어깨동무를 하고 꼭 붙어있는 상황이 되었죠. 중간중간 저에게 음료수도 건네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그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기억에 남지 않지만 그와 함께 웃고 즐기던 그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우리 둘 다 땀에 축 젖어서 달라붙은 붉은 티셔츠를 입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참을 함께 하다 보니 잠시였어도 무언가 정이나 의리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냥 헤어지기는 아쉬우니 주변의 술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술집을 가는 길에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사람들의 이동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무언가 저의 팔을 쓱 훑더니 갑자기 저의 가방에 손을 넣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유명하지만 그때는 정말 이런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그 당시 한국을 생각하면 소매치기를 당한 기억에 지금까지 치를 떨기도 하는데요. 저도 가방 속 지갑을 잃어버리기 직전이었어요. 그 순간 저와 함께 응원한 그 남자가 가방으로 향하는 손을 탁 치며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민성의 손을 뿌리치고 사람들을 해치면서 도망을 가버렸지만 저는 민성 씨의 그 행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른손으로는 저의 몸을 감싸면서 왼손으로는 그 소매치기의 손을 탁 잡는 모습에 저는 너무 반했던 것 같아요.
땀에 젖어 축축하지만 따뜻했던 그의 어깨가 아직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후에 민성 씨는 저를 차분하게 달래주었어요. 한국은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만 사는 나라가 아니라면서 한국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고 걱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간신히 빈자리가 있는 술집에 가서 저와 민성 씨는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를 한 잔씩 먹을 때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그런 저를 놀리기도 하면서 술을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며 천천히 마시라고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미국의 친구들은 술을 더 권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먹기 싫다고 하면 깔끔하게 그만 먹는 경우도 있죠. 민성 씨처럼 이렇게 걱정해 주면서 다정하게 말해 주지는 않아요. 말투나 표정에서 너무나 저를 생각해 주는 것이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그와의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정말 너무 좋았죠. 남산도 가서 정상에서 데이트도 하고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면서 한국의 커플이 놀만한 것들을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성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정말 갑자기요. 다음 주 주말에 데이트를 하자고 전화를 해두고서 말이죠. 전화를 걸면 항상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나왔어요. 정말 심한 배신감을 느꼈죠. 이런 이별이 세상에 어딨느냐고, 도대체 왜 나를 버리느냐고. 한국에 있는 내내 울면서 그를 찾아다녔어요. 혹시라도 그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전화기를 잃어버렸거나 고장이 난 것일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났어요. 그런데 1주,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술도 많이 마시고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과도 정말 고민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침 한국에서의 약속된 일도 마무리되었고 결국 저는 한국을 떠나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 있다 보면 그가 생각날 것 같고 어디를 가도 그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올라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죠. 잠시라도 미국에 다녀오면 그래도 나아질 것 같았어요. 가족들도 무척이나 보고 싶었고요. 미국의 친구들과 빨리 수다를 떨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죠. 그런데 새로운 인연은 언제나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조나단을 만난 일이에요. 우연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의 옆자리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조나단은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죠. 한국으로 여행도 자주 온다고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의 유명 관광지나 서울의 볼거리 등을 떠들면서 돌아갔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미국까지 날아갔어요. 맞아요, 조나단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참 신기하게 그때 바로 만났어요. 미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는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함께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 대한 애정과 미국 생활과 추억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죠. 그렇게 몇 주 후, 저는 몸이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꾸 구역질이 나오고 무언가 달라짐을 감지했죠. 곧바로 병원에 갔더니 맞아요, 그때 생긴 아이가 바로 에벌린이에요. 에벌린은 정말 한국이 준 아이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가고 싶어 하나 봐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야 여유도 생기고 한국에 가볼 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 조나단은 몇 번 혼자서라도 가본 적이 있지만 가족 모두가 가기에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바빴어요. 이제야 시간이 좀 나네요. 그래서 저와 에벌린은 둘이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에벌린과 조나단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시 그때의 장소를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행인지 에벌린이 신촌을 가고 싶어 했어요. 제가 민성을 처음 만난 그곳. 연세대학교나 여러 대학교가 있는 곳이라 정말 사람이 많고 젊음이 느껴지는 동네이죠. 이제는 그를 잊어버린 지 오래지만 예전에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간 한국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깔끔해지고 사람들은 더욱 친절해져 있었죠. 에벌린은 여기저기 혼자서라도 돌아다니면서 무척 신기해했죠. 꿈에도 그리던 한국에 오다니 하면서 말이죠. 상가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K-팝 노래만 들어도 신나서 춤을 추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는 카페에 휴대폰을 두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과거 소매치기로 악명 높던 것과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 너무 심하게 놀랐어요. 신촌거리에 대형 스크린이 나오고 있는 그곳에 민성이 서 있었어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의 얼굴은 정말 선명하게 기억해요. 저는 에벌린도 잊은 채 마구 달려갔어요. 민성. 그는 저를 보고 엄청 놀란 표정이었고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그런 저를 바라보던 에벌린도 많이 놀란 듯한 모습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낯선 남자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20대의 딸이 지켜보게 하면 안 되었죠. 그런데 민성은 저를 보더니 놀라면서도 애써 그 표정을 감추었어요. 잘 살고 있었구나. 오랜만에 들어본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저에게 커피라도 마시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에벌린과 함께 카페로 갔죠. 에벌린에게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했어요. 다행인지 민성이 에벌린에게 자신을 엄마의 원어민 강사 직장 동료였다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그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갑자기 군대에 가게 되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그 의문이 풀렸어요. 그래요, 그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릴 이유가 없죠. 그는 에벌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를 많이 닮았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차마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에벌린과 그의 얼굴이 정말 닮았다고. 나오려는 눈물을 몇 번이고 참았고 민성과는 금세 헤어졌어요. 그 후 에벌린이 가고 싶어 하던 한국 여행을 행복하게 즐겼어요.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도 많이 진정되었고 답답함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말이죠. 에벌린과 K-팝 가수들의 공연도 가고 경복궁 투어도 했어요. 이제 한국에 마음 편하게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매치기도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모습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길거리도 정말 깨끗하고 환경도 나이스했어요. 아프기만 했던 기억들이었지만 이제는 행복하게 살면 되겠죠.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